이번 사연은 신우의 상견례 자리를 엎어버렸다는 새언니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부모의 염치 없는 행동 때문에 파혼했다는 글을 읽고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예전에 신우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그 자리 엎어버렸거든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결혼한 지는 10년 다 되어 갑니다. 남편은 40대 초반이고 아들 하나 있어요. 저와 남편은 둘 다 공무원입니다. 둘 다 박봉이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저축도 하고 살아요. 남편은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이에요. 시아버지는 저희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앓고 계시던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신우와 시동생은 20대였어요. 시댁 식구들은 참 마음씨가 곱습니다. 제가 오히려 성격이 거칠죠. 친정은 다들 성격이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의 모임 같은 집안입니다. 친정에서 저는 막내인데 제가 제일 싸가지가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싸가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댁 식구들의 성향을 보고 좀 놀랐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시댁 식구들처럼 순한 사람들은 못 본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우와 시동생은 저희 남편을 편하게 대하면서도 어려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남편은 동생들을 참 아껴주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시부모님이 함께 일을 하셔서 남편이 동생들을 돌봐주는 날이 많았대요.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우와 시동생은 남편에게 참 잘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언니와 정말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저희 언니도 성격이 괄괄한지라 저희 둘은 늘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언니와 저는 성인이 된 후에나 서로를 걱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집들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남편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그랬나 봐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저희 결혼한 지 2년 후에 시동생이 결혼했습니다. 시동생은 시댁 식구들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결혼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좀 의심이 많은가 봐요. 사실 동서가 내숭을 떠는 건 아닌지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동서도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처럼 성질 더러운 여자를 만나서 고생 좀 하고 사니까요. 시동생이 결혼하기 전부터 저와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서로 하겠다고 싸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고생하는 거 싫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한결같은 것을 보면 진심이겠죠. 저희 엄마보다도 더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는 시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가 한동안 우울해하셔서 시댁에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시댁은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 걸려요. 시동생과 신우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한동안 시댁에 일주일에 3번 이상 퇴근길에 들렀다 집에 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서 조용한 분위기 전부 깨버리고 왔어요. 일부러 시끄럽게 떠들고 억지로 시어머니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음이 나오지 않는데 제가 노력하는 것을 아셨는지 쓴웃음처럼 보이긴 했지만 웃어주셨어요. 이때 제가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시끄럽게 떠들다가 집에 간 것을 신우와 시동생이 지금까지도 고마워합니다. 제가 성질이 좀 더러워서 그렇지 받은 정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다가 돌려줄 줄은 아나 봐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신우만 남았는데 신우는 결혼에 별 뜻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추세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니 신우에게 결혼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끔은 신우에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도 시집은 가야지. 이런 정도로 말씀하신 건데 시어머니 성격에 이 정도 얘기한 거면 꽤나 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던 신우가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희와 시동생 부부도 시댁으로 갔죠. 우리 착한 아가씨를 어떤 놈이 데려가겠다고 하는 건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도 그날 퇴근해서 종종걸음으로 시댁에 갔죠. 신우 남자친구란 사람을 보니 좀 뭔가 이상했습니다.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의 찬 말투는 좋지만 뭔가 좀 오버스럽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신우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남자는 남편과 동갑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몇 번 시댁에 인사를 오더니 시동생에게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하더라고요. 저는 그 남자가 시동생에게 정감 있는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이 많다고 좀 으스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좀 별로였어요. 저는 남녀를 떠나 허세가 있는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귀엽게 봐줄 만한 허세가 아니면 저는 너무 싫습니다. 근데 신우 남자친구가 허세가 좀 심한 사람 같았어요. 그렇다고 새언니인 제가 신우 결혼을 반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우와 그 남자는 성격이 달라서 더 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그 남자는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신우가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신우의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저희와 시동생 부부도 모두 참석을 하기로 했죠. 남자 쪽에서도 부모와 형제들이 다 온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쪽 부모님을 보고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 아버지는 고향이 시골 어디인데 고향에 땅이 얼만큼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늘어놓더라고요. 그 남자의 아버지는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생각은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저는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은 화도 안 나는지 웃는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멘탈이 나가버린 것은 남자 쪽 아버지의 이 말이었어요. 한참 땅이 많다는 얘기를 하다가 집안 자랑을 하더니 우리랑 집안의 격이 안 맞기는 하지만 아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을 시키긴 시켜야겠지요.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착해도 이 말을 듣고는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내가 나서야 하나? 참고 있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돈 자랑 집안 자랑만 하는 걸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인가 본데요? 순간 분위기 싸해지고 신우 남친 아버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에 비하면 별거 아닌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경제력으로 보나 품격으로 보나 우리 아가씨한테 많이 못 미치는 남자이기는 하네요. 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남자 형이란 사람이 말이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러더군요. 예의가 없는 사람은 당신 아버지라고 했죠. 상견례 자리에서 많지도 않은 돈이나 자랑하시고 집안 자랑이나 하고 있는데 예의를 지키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다들 조용해졌길래 제가 신우에게 말했어요. 아가씨, 저런 집안에 시집가면 많이 힘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랬더니 신우는 조용히 일어나서 다들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대로 상견례 자리는 끝났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시댁으로 갔어요. 저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집에 어떻게 딸을 보내냐고 하시고 신우는 그 남자와 결혼 안 하겠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그 남자와 헤어지자고 했는데 그 남자는 신우에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남자 말이 자기와 살 거지 자기 아버지와 살 거 아니지 않냐고 했대요. 신우는 별말 안 하고 헤어지자고 며칠 동안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마지막 통화에서 신우에게 쌍욕을 했다네요. 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그때 상견례 때 제가 나서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지금도 가끔 말을 합니다. 동서는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말을 한 번도 안 더듬고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성질나는데 그런 말을 더듬나요? 신우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1년 정도 솔로로 지내다가 또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신우가 데리고 온 남자가 지금의 신우 남편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신우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지금 신우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신우를 구해줬다고 가끔 말합니다. 시동생은 형수님처럼 멋진 남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의 더러운 성격도 한 번쯤은 쓸 때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러운 성격이라뇨. 쓰니님이 겸손해서 그렇지 멋진 분인 것 같네요. 쓰니님은 시댁에 감사할 줄 알고 호의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분이니 시댁 식구들처럼 좋은 분이에요. 게다가 세게 나갈 때는 세게 나갈 줄도 아니 더 멋진 분 아닌가요?
네. 아, 쓰니님이 본인을 갖다가 성격이 더러운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겸손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성격이 이 정도 더러운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시댁 식구들보다 시댁 식구들 같이 마냥 착한 성격보다는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줄 아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쓰니님이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됐다 그랬잖아요. 한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40 다 돼 가니까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긴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이 돼 갖고 이제 그동안 받은 거죠. 그쵸? 사랑을. 그 시댁 식구들한테 시어머니도 그렇고 뭐 시동생, 시누이 뭐 다들 좋은 사람, 유순하고 네, 남들한테 뭐 나쁜 말 안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그리고 성격이 순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모인 그런 집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제 그 시동생도 결혼을 비슷한 이제 동서도 그렇게 비슷한 여자가 들어온 거야. 그랬는데 이제 신우가 지금은 뭐 남편 잘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고 있는데 예전에 데리고 왔던 그 남자 그 얘기가 생각나서 이제 글을 쓴 거죠. 그죠? 어, 그러니까 그 남편한테는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시아버지는 이제 쓰니님 결혼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지병 앓고 계시던 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신 거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홀 시어머니가 된 거네요. 그쵸?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근데 뭐 이렇게 쓰니님이 자기 어렸을 때 뭐 자기네 집안 얘기를 하는데, 음, 다들 성격이 한 가닥씩 하는 집안이래요. 다들 좀 약간 거친 면이 있는 거지. 그게 사람들이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뭐 할 때 팍 하고 시원시원스럽게 다 뭐 얘기할 거 다 해버리고 뒤끝 없어. 이제 이거는 자기가 자기를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쓰니님이야말로 그런 성향이 아닌가 해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뒤끝도 없고 뭐 조금 말을 하는데 그렇게 누굴 갖다가 막 조종하려고 들고 못 살게 굴고 뭐 이러면서 승질 부릴 거 다 부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뭐 성질 날 때는 그걸 표현을 최대한 자제해서 표현을 하면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쓰니님이 근데 이제 자기가 제일 싸가지가 없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셀프 디스를 하면서 또 웃음을 주셔갖고 제가 사연을 읽다가 조금 웃음이 나올 뻔했는데 네. 아 근데 시댁 식구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 남들한테 화를 낼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좋을까요? 그 본인은 어떨까요? 그 당사자들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싫은 소리를 못 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습게 알고 막 앞에서 지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웃긴 게 누가 막 자기처럼 막 자기가 뭐라고 할 때 막 같이 지랄거리고 그러면은 또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들거나 그 사람한테 또 함부로 못 해요. 근데 또 그렇게 시댁 식구들처럼 그렇게 막 그냥 좋게 좋게만 하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당하고 산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쓰니님 같은 경우는
언니랑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웠대잖아. 어, 언니도 성격이 비슷하대요. 예, 그래서 늘 부딪혀갖고.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신기했던 게 있다는 거야. 이 쓰니님이.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 남편 형제들 같은 경우는 예, 어렸을 때도 형제는 뭐 현실 남매니 뭐 현실에 있어서 뭐 이런 형제들 간에 뭐 이런 거는 어렸을 때 뭐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집 그 시집을 가봤더니 시댁을 갔더니 이제 결혼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 사람들은 형제들은 시동생이랑 시누이들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큰오빠인 큰형인 그 형인 남편한테 편하게는 대하는데 뭐 그러면서도 지킬 건 다 지키는 뭐 그런 거를 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형제지간에 뭐 그렇게 스님네 자매처럼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운다거나 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건 저도 신기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시동생이 이 얘기가 시동생이 결혼하기 전에부터도 시어머니랑 스니님이랑 서로 설거지를 하겠다고 시댁에서 싸웠대요. 그렇다는 거는 참 스니님도 만약에 스니님이 진짜로 성질이 더럽고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었다면 시어머니랑 설거지를 서로 하겠다고 싸웠을까요? 아이고 어머니 하세요. 나는 여기에 손님으로 왔으니까요. 그리고 그냥 방관만 했겠지. 그죠? 그랬는데 서로 싸웠다는 거를 보면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거를 보면은 스니님도 참 뭔가 도리를 아는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사람한테는 갚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스니님네 가족들도 다 좋은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인 건데 그 시어머니는 거기에다가 이제 화도 안 내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니님네 가족들은 친정 가족들은 화를 낼 때는 화를 낼 줄도 알고 근데 이제 또 화를 내다 보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또 좀 오버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데 기본 베이스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파악이 되죠. 그쵸? 그런 집에서 자랐는데 그래갖고 이제 뭐 그리고 제가 너무 이게 감동적이었던 거는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참 시어머니가 이제 우울해 하셨는데 그때 퇴근길에 그냥 뭐 일주일에 3번씩 4번씩 막 들려갖고 시댁에 들려서 막 시댁을 우울한 분위기에 있는 그 시어머니랑 시누랑 시동생이랑 뭐 이렇게 있을 때 막 시끌벅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은 시끄럽게 웃고 떠들고 고스톱 치고 그렇게 해주는 게 예의다라고 저는 그 말이 아직도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상주들 그죠? 그 사람들을 혼을 빼놓는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니님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어머니가 뭐 이렇게 스니님이 엉뚱한 소리하고 주책바가지 같은 행동하고 막 그러면은 재밌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막 크게 웃지는 않았지만 그 시어머니가 좀 이렇게 씁쓸한 웃음같이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내가 해줬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일이 있을까요, 진짜? 큰일 한 거죠. 우울감에 빠져서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한번 우울감에 빠져갖고 그게 그냥 그 안쪽 깊은 곳까지 그냥 우울감에 쭉 빠져들어가면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그게. 아무리 시동생이랑 신우가 있다고 해도, 그죠? 근데 이제 스니님이 가서 막 시끌벅적하게 만들고 엉뚱한 소리도 해대고 뭐 안 되면 몸개그도 하셨겠지, 스니님이. 그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웃어야 될 때 조금 분위기가 안 맞지만 웃겨야 될 때 웃길 줄 알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시동생은 결혼을 했대. 그죠? 결혼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신우가 남았는데, 신우는 결혼을 안 하고 싶어 했는데 결혼을 할지 말지 뭐 결혼에 대한 뭐 별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았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라고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첫 번째 남자라는 그 사람은 신우 성향이 워낙 이렇게 좀 유순하고 그러니까 요 새끼가 요게 아이 욕이 다 나오네 진짜. 걔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남자라는 사람은 신우가 순한 거를 보고 지멋대로 막 앞에서,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순하고 나한테 착하게 대해줘. 그럼 나도 더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순하고 착하게 대해줘? 그러면 허허? 요거 봐라. 그러면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그죠? 내가 막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들고. 그거를 뭐 심리학 책에서 뭐 얘기할 때는 조종자 심리를 갖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를 제가 언뜻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게 조종자 심리라는 거거든요. 그 조종해갖고 뭔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사람은 평등하게 서로 재밌게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게 더 재밌는 거 아닌가요? 내가 움직이라는 대로 움직여야 돼. 자, 이런 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들한테, 순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첫인상부터 그랬대잖아. 그 남자친구란 인간이, 뭐, 당당한 태도랑 자신감에 찬 말투는 좋았지만, 뭔가 좀 오바스러웠다. 그러니까 좀 허풍을 떨고 허세를 부리는 그런 성향이 좀 보였다 이거죠. 그거는 이 사람 말이 맞다 아니다를 모르더라도, 그죠? 그런 거를 모르더라도 그거는 그냥 느껴지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모르게 좀 오바스러운 것 같은, 이 사람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갑자기 이 사람이 나 집에 100억 있어. 이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이 사람 파악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설령 그게 사실이더라도 만난 지 뭐 처음 만난 자리에서 뭐 100억 있다는 말을 왜 해? 미친놈이지 그게. 어쩌라고. 그 100억에서 난 1억 띄워줄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뜬금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안 해도 될 얘기를 자꾸 하는 그런 게 보였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시동생이 그 시누이보다 오빠인가 봐. 그쵸? 근데 오빠인 것 같은데 그 시동생한테,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남자가 신우랑 결혼을 하면은 이제 그 남자는 시동생한테 있어서도 제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처가의 서열로 봤을 때는 그 남자한테 시동생이 형님인 건데, 나이가 어리더라도 뭐 남편이랑 나이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그 남자가. 근데 막 시동생한테 반말 비슷하게 하는데 그 반말이 뭐 이렇게 정감 있게 하는 반말이 아니라 좀 지가 좀 나이 많다고 으스대는 것 같은 그런 반말? 그런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니까, 이것도 이 쓰니님도 그렇게 본 걸 수도 있어. 처음에 첫인상이 안 좋으니까 계속 안 좋게 보여진 걸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저는 그 쓰니님 성격을 알 것 같아서 쓰니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가 센 척하려고, 그러려고 그 시동생한테 반말을 좀 했던 그런 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허세가 이렇게, 그 남자가 허세를 부리는 게 귀여운 허세가 아니고 뭐 이렇게 나 그랬다 뭐 이러면서 나 그런 거 칭찬해줘 막 이러는 그런 순수함에서 나오는 그런 자랑 뭐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좀 거부감이 드는 허세가, 네, 그런 허세가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대망의 상견례가 됐어요.
이 스니님이 신우의 상견례 때 참석을 해갖고 엎어버린. 근데 상견례 같은 경우는 뭐 집집마다 다르죠. 뭐 부모들끼리만 만나는 상견례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모 형제들, 양가 부모 형제들끼리까지 뭐 작은 아빠, 큰 아빠까지 다 나온다는 뭐 그런 상견례도 제가 언뜻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요즘은 대부분 뭐 부모들끼리만 이렇게 만나죠, 보통.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자마자 그 남자랑 똑같은 캐릭터를 가진 아버지가 온 거지. 그쵸? 그래서 남자 쪽 부모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보자마자, 이제 몇 마디 인사나 그냥 나눴겠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기 시골이 고향이 어딘데, 막 그러면서 거기에 땅이 얼만큼 있고, 거기에 재산이 또 뭐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결혼을 시키자고. 그러니까 내 자식들 서로 결혼을 뭐 하겠다고 하니까 만났어. 그럼 식장은 어떻게 할까요? 뭐 날짜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아이고 서로 아이고 그쪽 따님을 너무너무 잘 키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예의 바를 수가 있나요? 결혼을 시킬 거라면 그런 정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내가 그렇게 얘기해봐. 그럼 상대방이 또 가만히 있겠어? 아이고, 대개 아드님은 어떻고요? 막,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내 재산을 자랑한다? 재산이 얼마 있다고? 뭐가 있고? 그리고 집안 자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말까지 한 거죠. 이제 마지막에 그 쓰니님이 멘탈이 확 멘붕이 온 계기가 된 말이 뭐냐면, 우리 집안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집안인데 그 집 따님은 어 우리 집안의 격이 좀 안 맞는, 격이 좀 떨어지는 아이지만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 하니 내가 결혼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 뭐야? 미친놈이야? 그런 거는 이제 내가 만약에 거기서 내 여동생이었으면, 그러니까 쓰니님 남편도 참 진짜 답답한 인간이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나 그런 애들 보면 좀 짜증나기도 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여동생이었잖아. 그러면은 쓰니님이 내 마누라 나서기 전에 내가 가만 안 있었지. 그죠? 뭐 깐족됐겠죠 제가. 깐족 대마왕이니까. 네. 근데 그 타이밍에 이제 그런 말이 그 격에 어울리지 않지만 뭐 이러면서 그 남자 쪽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시댁 식구들도 아무리 착해도 이거는 아니다 싶었는지 이제 표정이 굳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스니님이 거기서 자신감을 얻었겠죠. 그래갖고 상견례 자리에서 돈 자랑, 집안 자랑만 하는 거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집안인가 본데요? 이러면서 한번 건드려 준 거죠. 그쵸?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웃긴 사람들이야. 그 스니님 아버지 같은 성향인 사람들은 이런 게 있잖아요. 지가 막 온갖 개소리, 잡소리 다 해. 지 잘났다는 소리만 해. 그래 놓고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 의도에 조금이라도 위배되는 소리 하잖아? 그럼 정색부터 바로 이 미친놈들이, 참.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애나 어른이나. 쥐가 하는 말에 뭐 조금이라도 그 반기를 든다거나 약간 반대되는, 그러니까 약간 반영하는 그런 멘트가 나오면 정색을 하고 자기 기분 나쁘다 그래. 왜 기분 나빠? 좀 깐죽되면 되게 정색해. 그럼 끝까지 깐죽되지. 그걸 가만두나? 그 좋은 기회를 놓치나 내가? 네,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쓰니님이. 그쵸?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그리고 이제 허세는 또 눈눈이를 하시는 거죠. 쓰니님이. 그러니까 시댁이 어느 정도 살기도 사는 집안인가 봐. 그쵸? 이제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게 좀 애석하긴 하지만 뭐 재산도 좀 많이 모아 놓으셨고 네, 그랬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남겨주신 재산에 비하면 별거 아닌 재산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경제력으로 보나 품격으로 보나 우리 아가씨한테 많이 못 미치는 남자이기는 하네요. 어우, 베리굿이에요. 이게 바로 사이다죠. 뭐가 사이다겠어요. 이런 거를 저도 그렇게 이렇게 말 안 더듬고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처음 만난 자리에 저 사람 성격 파악도 되기 전에, 응? 그죠? 그러니까 그런 파악도 되지 않고 초면인데 이 사람이 막 너무 오바스러워. 그럼 그 자리에서 딱 그렇게 말을 팍팍팍팍 해버린다는 게 그렇게 그래도 되는 건가? 막 이런 내 자신에 대한 갸웃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랬더니 이제 그 신우의 남자친구의 형이라는 사람이 뭐 말이 지나친 거야. 야, 그러면은 이 새끼야, 씨, 니네 아버지가 나불댄 거는 지나친 거 아니고 내가 말한 거는 지나친 거니?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이 남자 쪽 집안이 전체가 다 이런 거야. 이런 사람인 거야, 그냥.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거야. 근데 지들끼리는 어떻게 사나 몰라? 그죠? 지들끼리 가족 모임 하면은 지들끼리 지들 각자 떠들어대고 허세 부리고 나는 뭐 했네, 나는 뭐 했네 막 이러고 있고 남의 얘기 안 들어주고 상대방 얘기 듣다가 껴들어갖고 지할 말하고 막 이런 집안인가? 얘네들끼리는 가족애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가족이라고 본인들끼리 서로 생각을 하는지. 그래도 가족애는 있겠죠. 그러니까 상견례 자리에 나왔겠지, 형이란 사람이.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신우한테 여기 쓰니님이, 아가씨, 저런 집안에 시집 가면 많이 힘들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판을 깨버리겠다 이거지, 쓰니님이.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죠. 아니, 신우가 그 남자 쪽 집안이 어떻고 그 남자가 어떻고 간에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는데 왜 올케인 네가 나서니?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신우가 판단하게 놔뒀어야 돼.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나마나인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런 집안에는 안 보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옳게 되는 이 쓰니님이 나서기 전에 오빠라는 인간이 나섰어야 돼. 그쵸? 이 너무 착한 것도 병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신우가 조용히 일어나서 가자고. 자기도 이제 참고 있었는데 못 참겠다는 거죠. 아무리 착한 신우지만. 그래서 가자고 해갖고 이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우가 헤어지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막 매달렸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다는, 그러면서 그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냐? 나랑 결혼하지. 이렇게 말을 했대는데, 그러면은 나랑 결혼할 여자면 그 여자를 내 아버지가 내 여자랑 내 여자 집안을 막 무시하듯이 말을 하고 막 개소리를 떠들고 하고 있을 때 왜 지는 못 말렸냐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인 걸 모르는 인간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 아, 너는 내 친구가 아닌 게 정말 다행으로 알아야 돼. 막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 친구도 또 나이 먹어서는 또 그렇고요. 나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아니나 다를까 이 쓰니님이 계속 헤어지자고만 했는데 그 남자가 마지막 통화에서 또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완전히 쌍욕을 했대잖아, 쓰니님한테. 그럼 이럴 새끼면 이 새끼는 이거는 쓰니님이 잘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도. 그죠? 과정도 그렇고 과정도 사이다인데 결과도 잘 된 거죠. 쓰니님을
구출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쨌든 뭐, 쓰니님의 그 신우를요. 쓰니님이 아니고. 그 신우가 뭐, 멍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은 안 했겠지. 근데 좀 더 그 판단을 앞당겨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쓰니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신우가 그 남자랑 헤어지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좋은 남자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댁 식구들이랑 또 비슷한 성향인 남자를 어디서 또 데리고 와서, 귀엽게도 이런 곳에 진짜 이런 집안에 쓰니님 같은 며느리가 딱 들어와서, 예. 그러니까 쓰니님이 본인을 가지고 막 뭐 성질이 더럽다 뭐 어쩌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오히려 쓰니님이 이 시댁 식구들 같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화를 평생 안 내고 살면 좋은 건데, 화를 어쩔 수 없이 내야 될 때, 뭐 언성을 높여야 될 때, 누군가와 맞서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걸 더러워서 피한다는 핑계로, 난 그냥 더러워서 피해버릴래. 그리고 피해버리면 계속 더 당해요. 그건 더러워서 피한 게 아니고 두려워서 피한 건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두려워서 피한다는 거는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더러워서 피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 쓰니님은 그래야 될 때 딱 할 말을 딱 해갖고, 눈누니를 해야 될 때는 딱 그거를 해갖고, 이제 주변 사람들을 약간 뭐 내 분풀이를 하려고, 내 화딱지를 풀려고, 그리고 누군가의 분풀이를 해주려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저 사람들은 된 인간들이고, 아니면 상식적이지 못한 인간들이야 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현명한 거죠. 잘한 거죠. 신우를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그 말 꼭 해야 되는데 못한 사람은 또 집에 가서 얼마나 끙끙 앓겠어. 못하고 집에 가면 쓰니님 성격에.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시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나 형수님처럼 진짜 멋진 남자가 되고. 근데 이게 말이니? 아니, 이 쓰니님도 여자분이신데 나도 여성하고 여자하고 그러고 싶은데, 시동생이 한다는 소리가 형수님처럼, 그러니까 그 걸크러쉬 성향을 보고 형수님처럼, 그 형수님이 멋지다 이거야. 그런 멋진 모습을 갖춘 남자가 나도 되고 싶었다. 시동생이 이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쓰니님이 마무리에 제 더러운 성격도 한 번쯤은 쓸 때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맞아요. 필요해요. 제가 약간 좀 쓰니님이랑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게, 제 그 더러운 성격을 어디 가서 이제 좀 무슨 일이 있을 때, 필요할 때 좀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우리 집에서. 나보고 얘기하래. 그리고 나를 불러. 뭐, 일 있을 때는. 그래 놓고, 뭐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게 또 원치 않을 때는 너만 조용하면 돼. 또 나한테 그래. 그럼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췄어야 됐겠어. 이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너만 조용하면 돼. 아니, 뭐, 이제 고모들이나 뭐 이런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아버지 형제 중에서 나쁜 사람, 엄마 형제 중에서 나쁜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있을 때는 또 나를 이용해 먹어, 거기다가.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또 우리 형제들끼리나 뭐 또 때에 따라서 내가 입 바른 소리 이제 막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조용히 해. 너만 조용하면 집안이 편해. 분란 일으키지 마. 아니, 이게 그럼 나보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고. 그렇게 불쌍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네. 근데 이제 제가 마무리 멘트에 더러운 성격 아니시라고, 네. 감사할 줄 알고, 그 시댁에서 보여준 호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분인 걸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세요. 라는 얘기죠. 근데 쓰니님은 정말 어느 정도 이런 자신감은 미모도 좀 있어야 나온다. 그렇지 않을까요? 쓰니님은 진짜 뭐 좀 똑소리 나는 분 같아요.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모난 성격은 아닐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네. 참 별의별 일 다 있죠. 그죠?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고. 아니, 왜 상식적인 그런 행동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허세를 부리고 집안 자랑을 하고 돈 자랑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나? 자기가 자기 얘기를 그렇게 하면은 우러러보나? 남이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아니, 오랫동안 사돈을 맺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나를 주변에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러면 알아서 나를 좋게 얘기하는 그 얘기들이 사돈이든 뭐 내 며느리든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게 아니면은 내가 잘못 산 거고, 그런 얘기가 자꾸 좋은 얘기가 들어가면 난 잘 산 거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여러분들, 네. 일신사가, 네, 떠들어 제끼는 얘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